윌 스미스가 나왔던 17편의 그 관객 수는 66억 명이었습니다. 와, 그 중에 97%가 쓴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야, 깨예요? 전교 1등들은 앞에 앉았을까요? 뒤에 앉았을까요? 가운데 앉았을까요? 여러분,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키워드 정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통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빅데이터죠. 다른 사람이 많이 썼던 것들이 이렇게 빅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하는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고편을 이야기했는데요. 반성적 사고에 이어 통계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혹시나 지난 반성적 사고를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통계적 사고입니다. 통계적 사고. 말 그대로 그냥 선택이나 그냥 사고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사를 통한 통계를 내서 이것을 통해서 사고하는 겁니다. 자, 제가 사고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사고가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일단 사고는 생각하고 궁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고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선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성과가 달라져요. 성과가 달라지면 계속해서 그 다음 연쇄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서 선택하기 전에 좀 사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통계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통계적 사고를 정말 잘 이용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네, 윌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외국 배우를 그렇게 잘 모르는데 이 배우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저도 알고 있어요. 원래 이 윌 스미스가요, 그 래퍼 출신이에요. 래퍼. Yeah, check it out.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뭐 이런 래퍼 출신인데 시트콤에 나갔다가 시트콤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유명해졌어요. 그러다가 연기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연기 쪽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를 선택하는 기로에 섭니다. 윌 스미스는 영화를 선택할 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즉 여기 미국이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흥행했는 영화들을 10편을 갖다가 이렇게 딱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10편을 두고 이 10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곰곰하게 생각해 봅니다. 이 10편의 영화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수효과와 외계인이 나오는. 정말 신기한 게요, 사람들은 특수효과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한답니다. 특히 다른 나라 문화도 이렇게 선호를 한답니다. 그리고 외계인, 처음 보니까 이 외계인도 문화를 타파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윌 스미스는 이렇게 통계를 바탕으로 영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선택했냐면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이런 영화, 외계인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맨인 블랙, 여기 특수효과가 나오죠. 또 다른 생명체, 생명체는 아니지만 그 로봇이 나오는 아이로봇, 이런 경우에 보시면 특수효과 그리고 외계인, 여기서는 아이로봇은 외계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그 움직이는 무언가가 나왔죠. 자, 이게 어떻게 됐느냐, 다 흥행했어요. 다 흥행했어요. 보시면 8편 연속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21편 중 5억 명 이상 본 영화가 5편. 와, 이거는 초대박입니다. 초대박 5개. 윌 스미스가 나왔던 17편의 그 관객 수는 66억 명이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윌 스미스가 과연 통계적 사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흥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윌 스미스뿐만 아니라 이 통계를 통해서 또 성공적인 또 뭔가의 성과를 낸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나이팅게일인데요.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의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이요, 그 크림 전쟁에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크림 전쟁에 투입됐을 때 약간 허드렛 일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사망률이요 43%에 해당됐답니다. 43%라고 하면 좀 오버하면 2명 중 1명이 죽는 거예요. 100명 중에 43명 정도가 죽어나갔습니다. 나이팅게일은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지?
사람들이 안 죽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을 투입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이런 그 의무 기록표들을 다 씁니다. 쓰고 나서 이렇게 쓴 의무 기록표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아, 이렇게 했을 때는 사망률이 좀 낮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네. 자, 그렇다면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참고로 그 방법은 뭐였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감염이라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이 감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감염을 최대한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6개월 후에는 43%의 사망률이 2%까지 떨어졌답니다. 100명 중에 43명이 죽었는데 그게 아니라 100명 중에 이제 2명이 죽는 거예요. 엄청난 성과입니다. 엄청난 성과. 나이팅게일은요, 영국 통계학회 최초 여성 회원이 됩니다. 네, 이 바탕으로요. 통계적 사고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막 그냥 할 것 같지만 저도 조사를 많이 했어요. 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성공한 유튜버들을 조사한 그 하나의 조사가 있었어요. 보니까 구독자 50만 명 이상, 50만 명이라고 하면 뭐 이 분야에서는 꽤 성공한 거죠. 그 중에 97%가 쓴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야, 깨예요? 뭐 약간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 97%가 쓴 방법은 뭐였냐면 포맷을 가진다는 겁니다. 포맷. 어떤 포맷이냐면 그 영상에 일정한 그 포맷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북스킹 이렇잖아요. 북스킹 맨 처음에 그 하이라이트 나오죠. 하이라이트 나오고 로고 나오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주제 나오고 사례 나오고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 포맷이에요. 제 포맷. 근데 이 포맷인데 알맹이는 다 바뀌죠. 네, 이걸 포맷이라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질문을 보그라는 사이트인가? 보그라는 사이트에 보니까 질문은 43개인가 뭐 42개를 똑같은 질문을 사람만 바꿔가면서 계속 하고 다녀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효기심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앞에 막 질문 하나 뚝 던져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막 해결하고 맨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싫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게 포맷이죠. 근데 그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만 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30만 명? 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포맷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랩에 여기에 주소 있는데요. 제가 아래에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그 파인 브라더스라는 유튜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형식으로 3개 이상 만들 수 없는 포맷이라면 다른 아이디로 넘어가 버린다. 사람들도 구독을 충성 고객은 없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포맷 하나로 3가지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가 유튜브에 그 포맷들을 만드는 게 초창기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통계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EBS 다큐 어떤 프로그램에서 공부의 신이었나요? 뭐 이 프로그램에서 전교 1등의 통계를 막 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교 1등은 착하다. 예전에 이제 공부법에 넣어놨죠. 그리고 그 공부 잘하는 1등들은, 전교 1등들은 어디 앉았냐면, 자, 왼쪽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전교 1등들은 어디에 앉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2분단과 3분단에 주로 많이 앉았답니다. 전교 1등들은 앞에 앉았을까요? 뒤에 앉았을까요? 가운데 앉았을까요? 네, 맞아요. 가운데 편에 앉는답니다. 근데요, 완전 가운데는 아니고 가운데보다 조금 앞에 앉는답니다. 그래서 3번째 줄에서 2번째 줄 요 사이에 앉는답니다. 요 사이에 이렇게 앉는답니다. 자, 왜 전교 1등들이 여기 앉냐라고 물어보니까 전교 1등들이 하는 말들은 다 공통점은 또 똑같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수업하다가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시선이 보통 이렇게 온대요. 이렇게. 그러면 보통 셋째 줄을 기준으로 앞뒤로 많이 간대요. 앞뒤로 많이 간대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보다 센터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맨 앞에 앉으면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어요. 일단 선생님 이렇게 강의하지 않잖아요. 저도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는 약간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등잔 밑이 조금 어둡대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거, 침이 많이 튀어요. 침이. 나도 맨 앞에 앉았잖아요. 제가 그래 공부 못하고 침 많이 맞았어요. 아무튼 전교 1등이 많이 앉는 자리는 가운데 두세 번째 줄.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하시면 네, 요 부분에 앉으시고, 요즘은요 그 1, 2, 3, 4분단이 아니라 3분단까지 있더라고요. 3분단까지 있으면 2분단을 앉으시고 네, 이쪽을 선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통계가 또 다른 게 있었어요. 보시니까 이슈텔러에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백색 소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백색 소음은 뭐냐면 치 이런 소리나 아니면 뭐 그 물방울 소리, 물방울이라기보다 빗소리, 그리고 약간 이렇게 카페 가면 많이 나는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이런 게 백색 소음을 이용하면 집중력 향상이 47.1%, 그리고 기억력 향상의 9.6%, 스트레스 감소는 27.1%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공부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색 소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치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서 치면 그대로 다 나와요.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백색 소음이라고 이렇게 치시고요. 치시면 소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우주연 것 같아요. 이거 별로 패스. 이거 있어요. 서울대 도서관 소음, 백색 소음. 저건 빼고 도서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 말고 한 개 더 있어요. 카페 백색 소음. ASMR?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피아노 공부 치면 공부할 때 여기 있어요. 요거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신기하게요, 책이 잘 읽혀요. 오히려 다른 소리가 조금 차단되는 것 같고, 이렇게 피아노 소리를 해놓고 저는 책을 주로 많이 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하실 때, 공부하실 때 백색 소음 이용하세요. 왜? 벌써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통계가. 자, 그렇다면 이 통계들이 꽤 많은데요, 요즘은 크게 나누면 두 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요 뭐냐면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반대인 스몰 데이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뭐냐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즉 말 그대로 큰 데이터예요. 표본조사가 조그만 게 아니라 정말 큰 거.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고 난 발자취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스몰 데이터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자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키워드 정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통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빅데이터죠. 많은 사람들이 썼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 통계적 사고 조회 한번 해볼까요? 네, 70에서 60 더하면 130, 얼마 없네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검색 통계적 사고. 아이디어 도출? 네, 조금 더 많네요. 약간 더 낫죠? 참, 아이디어는 여러가지 많네요. 쭉 있습니다. 쭉 중에 또 여기 통계적 사고는 요거 딱 누르면 다 바로 나와요. 한전 이상한 거 있네요. 이상한 거 말고 쭉쭉쭉쭉. 멘토링 이야기가 굉장히 검색이 많네요. 나중에 이거 한번 해야겠다. 기발한 발명 아이디어 막 이런 거 있죠. 쭉 이렇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참고로 이건 어디 있냐면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도구에 키워드 도구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이버 광고에 들어오셔서 도구에 키워드 도구, 여기 오시면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썼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 검색어 필요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책. 저는 책이니까 책하고 띄우고 나면 여기 위에 거 두 개는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 말고 밑에 이렇게 쭉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치는 그 빅데이터가 뜨는데요. 책 추천 요렇게 쭉 있대요. 만약에 여기서 기억을 쳐봐요. 그럼 기억에 대한 그 순위가 쭉 나와요. 많이 검색한 거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나와. 이렇게. 이게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많이 썼던 것들이 이렇게 빅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에요. 국가 통계 포털에 오시면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뭐 인구하면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까지 표본 조수는 이렇게 됐다. 이런 거 다 있어요. 꼭 한번 보시고 또 있어요. 자, 제가 요즘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주변의 지인들한테 유튜브 하라 그래요. 유튜브. 이제 블로그는 좀 시대가 좀 저물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블로그 계속 했었는데 블로그는 이제 저도 보니까 인원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보세요. 통계적 사고 있죠? 이렇게 쭉 하면 잘 안 보이니까 확대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 보시면 2016년 3월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쭉쭉쭉쭉쭉 해서 지금은 3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죠. 이뿐만 아니에요. 야,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이봐요. 자, 이거 벌써 통계면 통계. 이제 유튜브 해야 돼요. 봐요. 이게 10대들 봐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만약인데 여러분들 강사님 혹은 뭐 마케팅을 해야 된다. 지금 마케팅에서 제일 효과 좋은 데는 어디다? 유튜브다. 유튜브. 왜?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통계가. 그래서 저도 블로그도 하지만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통계를 바탕으로 봤을 때 유튜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유튜브를 하고 북스킹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지금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빅데이터가 아니라 스몰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몰 데이터는 뭐냐면 본인 거입니다. 본인 거 딱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쭉 있고 여기 가시면 돼요.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 여기 가시면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반응이 있고 어떤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쭉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마지막에 올렸던 게 1등이었어요. 이렇게 시청 시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됐고 조회수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자, 제가 해보니까요, 미니 북스킹보다 일반 북스킹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니 북스킹 올리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몰 데이터로 내가 아직 집중해야 될 거는 미니 북스킹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콘텐츠만 만들어내고 오리지널 북스킹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자, 또 분석에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자, 인기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한 달 28일 동안 인기 동영상을 보면 젠틀쌤 이거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놀랬던 건 이거였어요. 사람들 글쓰기나 책쓰기 쪽에 관심이 많네. 이걸 알아냈어요. 다음에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북스킹 한번 또 해볼 거고요. 또 놀랬던 건 이건 올린 지 한 달 정도 됐지만 이 독서법에 대한 북스킹을 했는데 이거 한참 됐거든요. 와, 3등이에요. 저는 이게 의외였어요. 사람들이 독서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독서법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특히 저한테는 많이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스몰 데이터가 보여요. 제 다음 북스킹은 독서법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로 봤을 땐 유튜브다. 스몰 데이터는 독서법이나 책 쓰기를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주제들을 좋아하니까. 자, 이런 식의 사고를 통해서 다음 책을 선택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도 북스킹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책을 이렇게 선택해서 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그냥 내 직감 막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분야의 통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통계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치월장을 바탕으로 북스킹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참 댓글 누르면 너무 없더라. 댓글도 달아주세요.